자, 여러분 혐오를 혐오하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김용민이가 낸 책입니다. 오늘 저 최신 정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참 거꾸로 보이시겠는데, 저희가 김용민이가 또 평화나무 이사장으로서 만들고 있는 최신 정보 신문이 나왔습니다. 신문 글씨가 진짜 커요. 한번 보세요. 진짜 글씨가 크지 않습니까? 예, 아주 큰 글씨로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 좋게 만들었어요. 자, 최신 정보 이거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받아보면요 건질 게 많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신문이. 그리고 한국 개신교계가 긴장할 만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지금 우리 촛불 시민들이 들고 있는 아젠다, 막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의제, 이런 것들을 담은 신문입니다. 최신 정보. 여러분 이거 무료로 저희가 발송을 해드리는데요. 어떻게 해드리냐면은 저희 후원회원 가입해 주시면 돼요. 후원회원 026406-0507번 또는 로고시안닷컴 뭐 이두저두자 힘들다 싶으시면 저기 포털 사이트에서 사단법인 평화나무 입력하시면 들어가셔서 후원회원 되실 수 있어요. 얼마를 후원하시건 간에 하여간 최신 정보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종이신문 많이 보고요. 이 신문, 네, 그래서 글씨체를 조선일보보다 훨씬 더 크게 이렇게 폰트 크기를 설정을 했습니다. 네, 정말 볼만한 신문이에요, 여러분. 최신 정보 나왔습니다. 내일 또 여의도에서 저희가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김용민의 세적 혐오를 혐오하다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 3쇄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면요, 이 사회에 혐오 없는 사회에 초석을 다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감히 이렇게 또 기대를 해봅니다. 자, 맥박 뛰는데 헬기에 해경청장만 태웠다니. 다시, 맥박 뛰는데 헬기에 해경청장만 태웠다니. 세월호 참사 당시 이야기입니다. 세월호에서 구조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맥박이 뛰고 있었어요. 당장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소생시킬 수 있었는데, 헬기에 안 태우고 배에 태웠어요. 배가 여러분 빠릅니까? 5시간 걸려서 병원에 도착했고, 그때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헬기에 태웠다면 20분이면 갔을 병원입니다. 5시간 걸려서 가게 만들었어요. 관련한 기사 또 소상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이가 바디로직을 오늘도 입고 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요즘에 엉덩이뼈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랫동안 앉아 있으니까 바디로직을 입었는데, 입은 그날 그 어떤 의자에 앉아도 이 엉덩이뼈가 전혀 아프질 않아요. 대단하더라고요. 바디로직입니다, 여러분. 바디로직으로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엉덩이뼈 아프신 분들 있죠? 뭐 좋은 방석 사시는 분들 많은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디로직으로 한번 새로운 해법을 찾아보시죠. 네. 자, 몸의 중심인 골반을 바로잡는 바디로직이 어깨와 목을 잡아주는 바디로직 탱크탑도 출시했습니다. 탱크탑 출시 기념으로 1개월 동안 파격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골반 교정에 이어서 거북목과 말린 어깨 교정까지 바디로직이 도와드립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그 효과를 의심하지만 한번 경험한 후에는 완전 반응이 달라집니다. 바디로직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구매 후기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을 보장할 만큼 제품 자신감도 대단합니다. 네. 자, 여러분 바디로직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연을 한번 소상히 읽어보겠습니다. 해양경찰은요,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24분쯤, 네,
안산 단원고학생 한 학생을 세월호 사고 지점에서 100m 떨어진 바다에서 발견을 합니다. 한 6분 뒤 해경 삼천구함으로 옮겼어요. 삼천구함에는 김수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그의 상관인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가 타고 있었어요. 이후 5시 52분 삼천구함과 목포 한국병원을 연결하는 원격 의료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5시 59분쯤 병원에 전달된 이 학생의 맥박은 불규칙한 맥박과 함께 69%의 산소 포화도가 나옵니다. 병원 쪽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면서 이 학생을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소 포화도가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저산소증으로 분류되고 69%쯤 되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자, 이렇게 병원이 지시했는데 말이죠. 이 학생은 배에 남겨졌습니다. 오후 6시 35분쯤. 와, 한 6시 때 이렇게 빨리 병원으로 데려와라 이런 지시를 받고 30분이 또 지났습니다. 오후 6시 35분쯤 삼천구함에 응급 헬기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와 해경 직원 등이 이 학생을 들고 헬기장까지 나갔어요. 그렇군요. 6시 이렇게 진단이 내려지고 헬기가 도착한 시각이 35분은 늑장으로 온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헬기가 사고 해역 부근에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여간 이 학생을 들고 헬기장까지 나갔는데 당시 헬기가 배에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줄을 통해서 이 학생을 옮기는 방안을 논의하던 중에 마이크 선내 방송으로 익수자 피정으로 갑니다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익수자를 피정. 그러니까 익수자를 배로 이송한다.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응급 헬기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회적 참사조사위원회는 해경이 이때 이 학생을 사망했다라고 판정했다고 보고 있는 건데 아니 의사가 병원 이송 지시를 했고 사망 진단을 하지도 않았는데 해경이 자체적으로 사망 판정을 했다. 같은 시각 6시 35분 또 다른 헬기인 B517기가 삼천구함에 내렸지만은 이 헬기 역시 20분 정도 지난 다음 이 학생이 아니라 김석균 당시 해양청장을 태우고 떠납니다. 이 학생은 삼천구함에 도착한 지 10분 뒤인 오후 5시 40분에도 삼천구함에는 헬기가 있었지만 이 헬기는 당시 김수현 서해청장을 태우고 5시 44분 목포로 떠났습니다. 그러면 5시 35분 6시쯤에 빨리 이송하라라는 병원 지시. 아니 비단 그런 지시를 받기 이전에 5시 44분에 떠나는 그런 헬기가 있었다면 여기 태워서 병원으로 이송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 학생을 헬기로 옮길 3번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이송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헬기가 왔는데 학생을 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자들이 지금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요. 그 스트레이트가 김석균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그 장면이 좀 카메라에 다 담긴 거 아닙니까? 스트레이트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망갑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착오를 했다? 이게 착오할 일입니까? 뻔히 이 학생이 맥박이 뛰고 있고 이송돼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경이 묵살했던 겁니다.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소설을 써보자면 해경청장님 태운 헬기에 환자까지 싣는 거는 해경청장님한테 예의가 아니다.
괜히 한 소리 들을 수 있겠다 판단해서 그냥 청장님 탓이라고, 혼자만 탓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때는 이 대한민국이 나라가 아니었어요. 대통령이 아니었고요. 이 당시 법무부 장관 황교안 씨는 이 수습에 미진했던 해경에 대한 처벌을 반대하면서 당시 해경 1, 2, 3 정장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기소하려고 했던 광주지검장을 향해서 맹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기 집이 털리는 상황에서 수사검사한테 빨리 해달라, 가족의 일원으로서 한마디 한 걸 갖고 무슨 수사에 압박을 가했다느니 이지랄을 떨었던 그런 때가 엊그저께 일입니다. 이 당시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광주지검장,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한테만 지휘할 수 있는데 일선 검사한테는 하면 안 돼요. 일선 검사뿐만 아니라 검사장도요. 오로지 검찰총장한테만 수사 지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황교안 씨는 광주지검장한테 막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광주지검장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런 황교안 씨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지금 야권의 미래가 되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한국당 지지율 15%가 불가피한 그런 원인의 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게 만약에 진짜 착오라 하더라도 무릎 꿇고 사과할 일입니다. 근데 이자들은 말이죠, 너무 부릅뜨고 쥐들이 잘났대요. 심지어는 이 진상규명을 하자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또 세월호 가족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야, 지겹지도 않냐 세월호? 이러고 있어요. 사회적 참사조사위원회도 말이죠, 여러분, 참 수사권 기소권까지 다 줘야 되는데 특검으로 가야 마땅한데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또 알리를 틀고 적폐청산 하려는 것마다 다 발목 잡고 돌뿌리 만들고 그러고 있단 말이죠. 내년 총선이 중요합니다. 정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정부가 될 거예요. 야당 탓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참사 당일 5시 24분 바다 위에서 발견된 단원고 학생은 23분 뒤 해경 응급구조사에 의해서 사망 판정을 받았지만은 5분 뒤 원격 의료 연결된 의사에 의해서 다시 생존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응급구조사가 측정했을 때 0%였던 산소 포화도가 69%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회적 참사위는 처음 측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는데 좀 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게 혹시 이런 거 아닌가? 또 왜 살아있어 또. 혹시 이러는 거 아닌지. 이랬던 것은 아닌지. 다시 얘기해서 고의로 구조를 안 한 것은 아닌지. 그래 보입니다. 고의로 구조를 회피한 것은 거의 정설이에요. 가족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뻔히 보이는데, 저 배 안에 사람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구조하지 않아요. 방송에서는 천원 구조됐대요. 여러분, 이게 고의로 구조를 안 했다, 이렇게 볼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행동하라님 말씀처럼 왜 배를 세 번 갈아탔잖아요, 이 학생. 3번이 아니군요. 5차례.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건 뭐
이 학생을 구조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이 학생을 소생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마땅합니다. 저 지금까지 3번으로 알고 있었네요. 5번이었습니다. 5번. 야, 미쳤구나 진짜. 여러분 5번 배를 옮겨가는 것은 실수일 수도 없고 착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5번 배를 갈아탔는데 들것에 실려서 이래도 되는 거야? 들것으로 나르는 사람들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고의로 구조 안 한 겁니다. 고의로 구조 안 한 거예요. 고의로 구조 안 한 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될 법무부의 수장,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세월호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마음일 거예요. 다섯 번 뺑이를 돌렸어. 사람은 지금 촌각을 다투고 있는데 들것에 실린 사람은 내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헌재 앞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누가 와서 지겹다고 얘기해가지고 막 버럭 화를 냈잖아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당신 자식이 그런 일을 한번 당해보라고. 막말이라고 그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언론들이. 그게 막말입니까? 내 자식이 말이야 겨우 구조가 됐어. 숨 넘어갈 상황이야. 헬기 태워서 병원 가도 살지 말지 모를 상황인데 하여튼 빨리 데려오라고 병원이 이러고 있어. 그런데 헬기는 다 보내고 내 자식을 배를 5번 뺑이 돌려가지고 결국 죽게 만들었다. 이거 살인을 한 거지. 이거는 살인을 한 겁니다.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이 학생의 소생 가능성을 알고도 헬기를 환자 이송에 쓰지 않았다면 지휘 책임자의 잘못을 무겁게 물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세월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모르시는데 세월호 구조를 안 해가지고 처벌된 사람 딱 한 사람, 해경 1, 2, 3 정장 딱 한 사람. 나머지는 전혀 책임도 지지 않고. 그 당시 김석균 이 사람 해경청장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요. 이자들을 제대로 응징하지 않고 사태의 전말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적폐청산을 못한 것입니다. 사회적 참사위 발표로 세월호 가족들은 다시 형언할 수 없는 큰 슬픔에 빠졌다. 그럼에도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게 하는 거라는 믿음으로 어렵게 고통을 견뎌내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좀 더 그럼에도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게 하는 거라는 믿음으로 어렵게 고통을 견뎌내고 있다. 섣불리 세월호 피로감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이유다. 조사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사권, 기소권이 부여된 검찰이 재수사를 하든지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세월호 참사 재조사라고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정치권에서 특검을 이제라도 시도하든지 그래야 합니다. 이두저도 안 된다. 그러면은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나서서 내년 국회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이 가능한 의회 구조를 만들면 되겠죠. 국회가 마음만 모으면 특검을 만들 수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미 세월호 가족들도
세월호 참사의 최고 책임자로 18인을 꼽았는데 그중에 박근혜 옆에 바로 황교안이 있습니다. 특검으로 가든지 검찰이 재수사하든지 해야 합니다. 이거 여전히 손을 못 댄다면은 이거는 촛불 정부의 검찰이 아닌 것입니다. 윤석열 씨도 자기는 그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자세히 살펴보겠다라고 청문회 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예. 조국 털듯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들 털어주길 바랍니다. 네, 그것만이 검찰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